안녕하세요. 언론바다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오늘은 2021 명예전당에 헌액된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헌액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이 명예전당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8명으로 구성된 이 헐러페임 선정위원회가 그 해 이제 슈퍼볼이 열리는 장소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 장소에서 후보들 중에 누가 명예전당에 헌액될 것인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이제 최근 5시즌 동안 뭐 선수나 감독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야 이 명예전당에 헌액될 자격이 생긴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격이 생기게 된 분들 중에 매년 4명에서 8명을 선정을 해서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는데요. 굉장히 특별하게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NFL 100주년을 맞아서 이 기존의 5명 외에 또 15명이 이제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20명이 명예전당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런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나면 매년 이제 4명에서 8명 사이로 이 명예전당에 헌액될 분들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8일이었죠. 이 명예전당 헌액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명예전당에는 총 8명이 헌액이 됐는데요. 그중 6명이 선수로, 1명이 감독으로, 그리고 1명이 공헌자의 자격으로 이제 황금빛 재킷을 입게 됐습니다. 이 명단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선수 6명은 뭐 가드 출신이었던 알란 파네카,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켈빈 존슨, 쿼터백 페이튼 매닝, 그리고 세이프티였던 존 린치, 그 다음에 코너백 찰스 우드슨,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 드류 피어슨, 이렇게 6명이었고 예. 이제 톰 플로레스 감독이 이제 감독 신분으로는 명예전당에 유일하게 헌액이 됐고, 이제 공헌자로는 빌 눈이라는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이제 스카우트 출신의 이제 이 분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총 8명이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고요. 이 중에 잘 알고 계시는 페이튼 매닝과 켈빈 존슨이 첫 턴에 명예전당에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모든 명예전당에 이제 헌액된 인물들이 다들 위대한 이제 전설들이긴 하지만 특히 첫 턴에 들어갔다는 거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아주 성골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설의 레전드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 명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성의 알파벳 순서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선수는 알란 파네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1998 시즌에 1라운드 전체 26번 픽을 받고 스틸러스에 입단한 오펜시브 가드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틸러스에서 10시즌, 뉴욕 제츠에서 2시즌, 카디널스에서 1시즌 동안 이제 NFL 선수 생활을 했는데, 뭐 200경기가 넘게 선발로 출전을 했고 뭐 대단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일단 9번의 프로볼, 6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리그를 지배했던 선수고, 이 가드 포지션 선수가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혔다, 그거 자체가 사실 이 선수의 어떤 재능을 뭐 입증하는 뭐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네, 퀸튼 넬슨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퀸튼 넬슨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된 이후에 리그 씹어먹고 있잖아요, 가드로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옛날에 보여준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세기 말, 21세기 초반에 잭 마틴, 그리고 퀸튼 넬슨이 바로 이 알란 파네카였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이 선수는 특히 이 풀링을 잘했던 선수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링이 뭐냐면, 이 파네카가 이제 레프트 가드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격진이 오른쪽으로 러싱을 하겠다고 이제 미리 작전을 세워놓고 이제 스냅과 동시에 이 레프트 가드도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상대 왼쪽에 있는 그 수비들을 제압을 하면서 이제 길을 터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잘했던 선수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펜시브 라인맨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힘으로 뭐 상대를 제압했던 선수가 아니라 이 스피드와 민첩함도 갖췄던 선수였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테크닉까지 갖췄던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네카 선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즌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2005 시즌이겠죠. 일단 뭐 정규리그 16경기를 뭐 모두 빠짐없이 이제 출장을 했고, 그 시즌이 이제 스틸러스가 6번 시드의 기적을 쓰면서 이제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파네카도 그 우승의 아주 뭐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제 프로볼과 올프로 퍼스트 팀에 동시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 파네카에게는
뭐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이제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제치에 이적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조금 이제 뭐 비싼 금액이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렇죠. 이 역대 NFL 오펜시브 라인맨 중에서 최대 규모의 뭐 계약을 받았어요. 그만큼 뭐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고 실제로 이제 제츠가 2007년에 뭐 4승인가요, 5승인가요? 이제 굉장히 부진한 시즌을 보내다가 이 파네카를 영입한 2008 시즌에는 9승을 했고 이제 2009 시즌에는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파네카 한 명이 팀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 파네카가 제치에 합류함으로써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좀 리더 역할을 잘 해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알란 파네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분은 감독 출신의 명예전당 헌액자 톰 플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물론 감독으로 명예전당에 올라간 거긴 하지만 이분의 선수 시절부터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1960년대에 레이더스, 빌스, 칩스 등에서 이제 쿼터백으로 뛰면서 뭐 프로볼에도 한 차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커리어나 기록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히스패닉 인종으로는 최초로 이제 프로 레벨에서 선발 쿼터백으로 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이분이 지금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선수였다. 일단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뭐 드리고 싶고 사실 뭐 당시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 때문에 좀 선수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또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MLB의 이 제키 로빈슨 같은 존재였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인물이 이제 코치와 감독으로서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고 71년에 이제 빌스에서 쿼터백 코치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2년에는 레이더스의 이제 와이드 리시버 코치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79 시즌에 이제 감독이 되는데 그 레이더스의 전임 감독이 그 전설적인 존 매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존 매든이 감독으로서 은퇴를 발표를 하면서 그 후임자로 이 톰 플로레스가 이제 레이더스의 지휘봉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9시즌 동안 레이더스를 지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오클랜드에서 또 LA로 연고지를 옮기는 등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좀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서도 무려 2번이나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리더십을 또 증명을 했었던 톰 플로레스 감독인데 우승 과정이 좀 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 좀 우승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80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주전 쿼터백이었던 댄 파스토리니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5주차에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럼 이제 굉장히 팀으로서는 악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업 쿼터백 짐 플러켓과 함께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을 좀 이끌어내면서 팀을 슈퍼볼 우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짐 플러켓 같은 경우는 원래 뉴잉글랜드에서 전체 드래프트 1라운드 1번 픽으로 왔던 엄청난 유망주였는데 이제 막상 프로에서 좀 적응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드래프트는 잘 못했었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를 뭐 백업에서 이제 주전으로 올려서 이제 우승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이 플로레스 감독의 좀 지휘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제 82년에 이제 LA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에 이제 83 시즌에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를 하는데 그때는 이 플렁켓이 이제 처음부터 주전으로 뛰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플렁켓 자체의 성적이 좋았다기보다는 뭐 이제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러닝백 마르커스 앨런이나 뭐 올프로 타이트엔드 뭐 크리스텐센, 뭐 디펜시브 엔드 하위 롱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골고루 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당시 조 타이스먼이 뛰고 있던 워싱턴을 슈퍼볼에서 꺾고 그 지금까지 이제 레이더스의 마지막 우승을 이뤄냈었습니다. 87년 감독을 끝으로 이제 88년부터는 이제 프런트 오피스로 옮겨서 일을 했었던 톰 플로레스 감독이었고 이후에 뭐 팀을 옮겨서 뭐 시애틀의 단장 또 뭐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다녔는데 말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감독으로서의 누적 기록 자체는 썩 인상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전체 승패를 살펴보면 정규리그에서 97승 87패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8승 3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역대 레벨로 보면 정규리그 다승 기록으로는 겨우 이제 44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볼 우승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명예전당에 올라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예. 이 슈퍼볼 반지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감독은 역대 1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명예전당에 들어가기 충분한 인물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톰 플로레스 감독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선수는 메가트론이라는 별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켈빈 존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NFL 역사상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중 한 명이자 디트로이트에서는 이겨넘는 역대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인데요. 196cm의 신장에 108kg이라는 몸무게를 가지고도 40야드 대시가 4.27초. 그러니까 올 시즌 앞두고 스카우팅 컴바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스카우팅 컴바인이 2020년의 컴바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4.27을 기록했던 선수가 누구냐? 전 오클랜드, 현 라스베이거스의 헨리 럭스 선수거든요. 근데 헨리 럭스의 피지컬을 비교를 해보면 두 선수가 키가 16cm가 차이가 나고요. 몸무게가 23kg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스피드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켈빈 존슨 선수의 피지컬 그리고 운동 능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캐릭터였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DK 메칼프가 이제 엄청난 거구이면서도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좀 넥스트 켈빈 존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좀 큰 피지컬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와이드 리시버의 대명사가 예. 바로 이 메가트론 켈빈 존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조지아 텍을 졸업한 이후에 2007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이 디트로이트에 지명이 됐었고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시즌을 뛰었습니다. 총 135경기 출장에서 통산 731 리셉션, 11,619야드와 함께 8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총 7번의 1000야드 시즌을 만들어냈어요. 9번의 시즌 뛰었는데 7번이 1000야드 시즌이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 연속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11년부터 13년까지는 3년 연속 올프로 퍼스트팀에 선정이 될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전성기가 2012년이었는데 이해 이제 16경기 출장에서 122개의 리셉션, 1964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1964야드가 NFL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리시빙 야드 기록입니다. 아직까지 안 깨졌어요. 그리고 최장 연속 100 플러스 야드 경기 기록도 갖고 있는데 8번 연속이거든요. 8번 연속 100야드 이상을 기록했다?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적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유일한 흠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어떤 단기적인 임팩트는 이 켈빈 존슨을 따라갈 리시버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2010년대 초반을 지배했던 와이드 리시버였고 이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까지 뛰고 은퇴를 했으니까 2010년대를 전반기밖에 뛰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성적을 바탕으로 2010년대 올 데케이드 팀에 뽑힐 만큼 임팩트 하나는 최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스 러닝백의 대명사가 베리 샌더스라면 이 리시버는 메가트론이었어요. 예, 두 선수가 모두 또 공통점이 있는 것이 베리 샌더스도 그렇고 켈빈 존슨도 그렇고 팀이 디트로이트가 아니었다라면 이 두 선수가 조금 더 긴 기간을 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어떤 성적을 남기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이 있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승 반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아쉬움도 들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떤 약팀의 비운의 에이스였다는 또 이미지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서는 영원한 영웅으로 추앙될 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명예전당 첫 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 켈빈 존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구 템파베이 그리고 덴버에서 뛰었던 세이프티 그리고 현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단장 존 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단장으로 명예전당에 헌액된 것 같지만 선수로 헌액이 됐고요.
존 린치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풋볼과 야구를 병행했었던 선수였는데 놀랍게도 1992년에 MLB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이제 플로리다 말린스에 지명이 돼요. 그때 당시 이제 배경 설명 좀 드리면 1993년에 메이저리그가 리그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텍산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NFL이 32개 팀이 된 것처럼 메이저리그도 이제 2개 팀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콜로라도 로키스와 함께 플로리다 말린스가 새롭게 창단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992 시즌이 이 두 팀이 참여한 첫 번째 드래프트 시즌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2라운드에 플로리다 말린스에 지명을 받은 존 린치가 그때 당시 또 스탠포드 감독이 바뀌었어요. 데니스 그린 감독이 바이킹스 감독으로 떠나게 되면서 에이 난 야구나 해야겠다 하고 이제 존 린치가 마이너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마이너 팀이 창단이 되면서 뭐 이리 세일러스라는 이제 팀이 창단이 됐는데 그 팀의 창단 개막전 선발 투수로도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구단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구로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였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이 미국 야구 명예전당에 전시가 돼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경기에 선발로 나왔고 그만큼 기대를 받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데니스 그린 감독이 떠난 이후 감독을 맡게 된 사람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돌아오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의 대명사 빌 월시 감독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스탠포드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빌 월시가 존 린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는 최고의 수비 선수다. 난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넌 프로볼 레벨의 세이프티가 될 수 있다. 라고 전화를 해서 다시 이제 풋볼로 돌아오라고 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존 린치가 고민을 하죠. 그리고 결국 존 린치가 학교로 돌아와서 시니어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풋볼을 마친 존 린치가 1993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전체 82번으로 이제 템파베이에 지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 동안 템파베이에서 뛰게 되고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덴버에서 뛰었는데 통산 15시즌 동안 224경기를 출장했고 26개의 인터셉션, 68개의 패스 골절, 16번의 펌블 유도, 13개의 색, 그리고 총 1059개의 태클을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제 스탯만 보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스탯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9번의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퍼스트팀 올프로에 2번, 세컨팀에도 2번이 선정될 만큼 이 선수가 가졌던 임팩트는 이 스탯으로만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템파2라고 붙여진 이제 수비가 있잖아요. 당시 이제 토니 던지 감독이 만들어낸 템파베이의 강력한 수비를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고 뭐 전술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템파2에서 존 린치가 맡았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명예전당 경기를 앞두고 마이클 스트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린치가 없이는 템파2 디펜스도 없었을 거다. 물론 다른 구성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역할을 해줬지만 그만큼 존 린치가 이 템파2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시 템파베이가 어떤 시스템 쿼터백을 가지고서 어떤 공격적인 활약이 부족했지만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수비의 역량이 빛을 발했던 시즌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존 린치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비 명가로 일컬어지는 당시 템파베이인데 존 린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뭐 좀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017 시즌부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단장으로서 이 역임을 하고 있는 존 린치 단장인데요. 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칼 시에난 감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팀을 빌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슈퍼볼 진출도 만들어냈고 뭐 여전히 이제 지난 시즌 부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팀 건강만 하다면 강한 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역시 이 존 린치의 공헌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강력한 수비를 지금 정체성을 하고 있는 나이너스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수비 선수 출신이었던 존 린치 단장이 좀 보는 안목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4년 동안 이제 최종 후보에 오른 끝에 결국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된 존 린치 전 선수 현 단장인데요.
사수 끝에 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된 만큼 그 기쁨도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선수는 형 매닝이라고도 불리는 페이튼 매닝입니다.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었던 아치 매닝의 새 아들, 그중 이제 둘째 아들인 페이튼 매닝인데요. 이 새 아들 중에는 가장 프로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지냈었던 페이튼 매닝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상 명예 전당은 확정이 돼 있었고 첫 턴도 거의 확실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명예 전당 투표에 헌액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그 해가 페이튼 매닝의 뭐 명예전에 입성해였다. 뭐 거의 정해져 있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가끔씩 나무위키를 들어가 보거든요. 나무위키에 정말 틀린 정보들도 많은데 정말 핵심을 찌르는 문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중에 이제 페이튼 매닝 항목에 적혀 있는 문장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NFL이 원하는 프로스타일 쿼터백 완전체. 저는 이게 페이튼 매닝을 묘사하는 완전한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듀얼 스렛 쿼터백들도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쿼터백들이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 매닝의 시대까지는 이 매닝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장 정점에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쿼터백인 아버지 옆에서 정말 차원이 다른 조기 교육을 받았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풋볼 금수저죠. 이 쿼터백 금수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인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탄탄한 기본기, 거기다가 높은 작전 이해도, 게임 흐름을 읽는 능력까지 거의 완벽한 쿼터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스텝 직전에 상대 수비를 읽고 공격을 조정하는 이 오디블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 수비를 읽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이제 수정을 해서 상대를 공략해내는 능력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많은 경험 그리고 이제 노하우고 축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젊은 선수 그리고 거의 커리어 첫 시즌부터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재능이죠.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나온 대학이 아닌 테네시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8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콜츠에 지명이 되는데, 이 선수가 테네시 대학에 다닐 때 원래 이제 1년차의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었어요. 그러다가 선발이었던 이제 제리 콜킷이라는 선수가 개막 전에 시즌 아웃을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4주차에 이 주전을 맡게 된 백업 쿼터백이 또 부상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튼 매닝 선수가 5주차부터 주전 쿼터백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4주차에 부상을 당한 선수가 누구냐? 콜로라도 로키스의 전설적인 타자 토드 엘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원래는 이 MLB 올스타 게임이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콜로라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에서 올스타 게임을 펼치게 됐는데, 그러면서 페이튼 매닝이 이 개막 시구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시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구를 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때 토드 엘튼이 같이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튼 매닝 선수가 이 커리어 말년에는 덴버에서 뛰었잖아요. 그때 이제 덴버에 정착을 하는데도 이 토드 엘튼 선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다고 해요. 사실 이제 페이튼 매닝이 뭐 워낙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기는 했지만 뭐 드래프트도 전체 1번을 뽑혔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닝의 커리어에서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콜츠에서 잘 나가다가 2011년에 이제 목 부상을 당하면서 1년은 이제 통으로 쉬는 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콜츠랑도 좀 틀어지고 이제 덴버로 이적하는 좀 그런 이제 과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역경까지 이겨내고 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페이튼 매닝의 어떤 스토리를 좀 완성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페이튼 매닝이 갑자기 쉬기로 결정을 하면서 콜츠가 또 앤드류 럭을 뽑아왔고, 그러면서 뭐 1라운드 1번의 쿼터백이 2명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2개 해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페이튼 매닝을 정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콜츠였는데, 그러면서 덴버로 이적을 했고, 덴버로 이 선수가 가게 되면서 팀 티보가 또 방출이 되죠. 그런 이제 뭐 연쇄작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통산 18시즌 동안
정규 시즌 266경기에서 186승 79패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승률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 이제 두 번의 슈퍼볼 우승도 대단하지만 그거를 각각 다른 팀에서 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뭐 지금이야 다 깨졌지만 이 페이튼 매닝이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통산 패싱 야드 그리고 통산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포스트 시즌 포함 통산 200승을 기록을 하는 등 어마어마한 기록을 또 남긴 페이튼 매닝 선수였고요. 통산 14번의 프로볼, 7번의 올프로에 선정이 됐고 5번의 정규 시즌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올 데케이드 팀에도 선정이 됐는데 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죠. 이 선수는 뭐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뭐 이제 페이튼 매닝의 명예전당 뭐 입성 여부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과연 동생 일라이 매닝이 이제 곧 이 투표에 이제 오를 예정인데 과연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두 번의 우승을 한 건 일라이 매닝도 똑같은데 형이랑은 조금 임팩트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규 시즌에서 보여줬던 누적 임팩트, 그다음에 이제 누적 기록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라이 매닝이 뭐 명예전당 까미냐 아니냐 이제 여전히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제가 앞서 그 레이더스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짐 플렁켓 있잖아요. 예. 이 쿼터백이 유일하게 두 번의 우승을 하고도 명예전당에 오르지 못한 유일한 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정규리그 누적 스탯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두 번의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예전당에 오르질 못했거든요. 과연 일라이가 페이튼 매닝 쪽이 될지 이 짐 플렁켓 쪽으로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제 이 2023 리크루팅 클래스죠.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삼형제 중 큰형 쿠퍼 매닝의 아들 아치 매닝이 과연 프로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매닝 집안 내에 최고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도 그리고 부상으로 이제 불운하게 이 일찍 풋볼을 접어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명예전당에 올라간 큰삼촌 그리고 명예전당 올라갈 자격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삼촌까지 정말 이 엘리트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에서 이 선수가 최고의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평가면 과연 이 선수는 NFL에서 어떤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가 커리어를 끝낼 때쯤엔 과연 명예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좀 계속해서 이 아치 매닝의 어떤 드래프트 프리뷰 혹은 리뷰를 또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소한 2026년이거든요. 빨라야 2026년에 NFL로 올 수 있는 아치 매닝인데 뭐 그때까지는 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페이튼 매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분은 이제 빌 넌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일하게 컨트리뷰터 자격으로 이제 이번 NFL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인데 사실 2015년부터 이 NFL이 선수나 코치가 아닌 인물에게도 이 명예전당의 문을 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리그 발전에 이제 공헌한 인물들에게 이제 이 뭐 자격을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뭐 역대 다른 팀의 단장, 뭐 구단주, 뭐 커미셔너, 그다음에 이제 NFL 필름의 창립자, 그다음에 뭐 육성 총괄 이런 예. 이제 다양한 분야의 분들에게 이 명예전당을 입성을 허용을 했었는데 이 스카우트 출신으로는 이 빌 넌 스카우트가 최초로 이제 명예전당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다양한 직군에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제 선수나 감독이 아닌 이 리그에 공헌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로도 뭐 인정을 해준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은 사무국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들도 이제 좀 역사가 쌓여가고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빌 넌 스카우트는
현재는 좀 고인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후에도 이렇게 좀 본인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이제 좀 명예로운 뭐 자리에 오르시게 됐고 예. 이분의 뭐 좀 커리어를 살펴보면 사실 대학 시절에는 이제 농구 선수로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졸업 후에는 어떤 스포츠 기자로 최초의 이제 직업을 가지셨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1967년 자신의 고향 팀이었던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스카우트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던 2014년까지 무려 47년간 스틸러스의 원클럽맨으로 와,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업적인데요. 그래서 이 스틸러스 구단이 처음으로 우승을 했던 1974 시즌 그러고 현재까지 마지막 우승이자 6번째 우승인 2008 시즌까지의 이게 이제 스틸러스 구단의 모든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모두를 함께한 거의 유일한 분이 아, 이 빌 넌 스카우트다. 예.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면 명예정당 올라갈 만하다.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뭐 이미 이제 2011년 스틸러스 구단 자체 명예전당에도 헌액이 된 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서 2021년에 NFL의 명예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뭐 지금 살아계시진 않지만 어디선가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또 기뻐하실 것 같네요. 이 NFL의 긴 역사 속에서 스틸러스와 패트리어츠만이 유일하게 6번의 우승을 했고 그렇죠. 또 아주 긴 기간 동안 강팀의 이미지로 군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에는 이 고인의 좀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빌 넌 전 스카우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선수는 드류 피어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와이드 리시버 선수였어요. 이분은 이제 73년부터 83년까지 11시즌 동안 카우보이스에서만 뛰었던 이제 원클럽맨이었는데 네. 뭐 3번의 올프로, 3번의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뭐 150여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해서 한 7,800 리시빙 야드 정도, 그다음에 한 50개 가까운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가장 좀 빛났던 한 해를 좀 꼽아보자면 역시 1977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커리어 마지막으로 프로볼, 그다음에 올프로에 이제 동시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리그 전체 리시빙 야드 리더 기록을 또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팀은 우승을 차지를 했었으니까 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 드류 피어슨에겐 좀 최고의 한 해였고, 뭐 그 밖에도 이제 75년이나 78년에도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기는 했지만 이제 두 번 다 스틸러스에게 패하면서 뭐 반지를 추가하는 데까지는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 이즈만 의원이 굉장히 뼈아파는 이제 그런 시즌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분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 기록도 기록이지만 이분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록적인 것부터 한 가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7,800 리시빙 야드. 예. 뭐 팬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싱이 좀 주된 공격 수단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리그의 환경 속에서도 이런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좀 시대 보정을 해서 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피어슨이 리그 리시빙 야드 리더가 됐던 그 시즌의 기록이 870야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에는 900야드를 기록한 선수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리시빙이 이제 주된 공격 수단이 아니었던 시대였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그다음에 이 피어슨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그에 입성하던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재능이었지만 어떤 자신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또 올라왔다. 이런 점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이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분의 별명이 미스터 클러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한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조 헤일 메리 패스인데요. 뭐 이 장면에 대해서 뭐 많은 올드 팬들은 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1975 시즌 댈러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이제 NFC 디비저널 게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댈러스가 이제 한 4점 정도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경기 종료 24초 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유명한 쿼터백 로저 스타벅이 이제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제 장거리 패스를 던집니다. 예. 이거를
수비수 2명을 뚫고 이 드류 피어슨이 잡아내서 그대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댈러스가 이제 아주 극적인 승리를 따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기 이후에 로저 스타벅이 이제 인터뷰에서 마지막 패스를 던질 때 자신의 눈을 감고 헤일 메리를 외쳤다. 이런 이제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되면서 예. 이때부터 이제 이런 마지막 극적인 버저비터 패스를 이제 우리가 헤일 메리 패스라고 좀 널리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그 패스를 잡아냈던 선수가 바로 이 드류 피어슨 선수였습니다. 뭐 이즈만 위원이 이 드류 피어슨의 명예전당 입성을 아주 축하해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드류 피어슨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 바로 찰스 워드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미시건 울버린 출신의 1998년도 드래프티.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톰 브레이디. 예, 네. 톰 브레이디 선수와 이 선수가 물론 이제 같은 연도에 드래프트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한 팀에서 뛰었습니다. 대학 시절 톰 브레이디 선수의 팀 동료였고, 톰 브레이디와는 또 다른 인연이 있는 것이 2001 시즌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을 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이 그때 당시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맞붙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 텅룰 게임이잖아요. 그 경기에서 경기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스트립색을 기록할 뻔했던 선수가 바로 이 찰스 워드슨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너 블리츠를 통해서 이제 패츠의 오펜시브 라인을 무너뜨리고 이제 브레이디를 습격했던 선수가 이제 바로 이 찰스 우드슨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텅 룰 때문에 이제 인컴플리트 패스로 그렇죠. 이제 선언이 되면서 뭐 경기 결과도 바뀌었고 그 이후에 이제 NFL 역사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둘이 나중에 만나서 찰스 우드슨이 물어봅니다. 그때 펌블이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First things first, man. Let's get the hard question out of the way. 2001, we're playing you guys, playoff game. Woodson showing blitz. Here he is bearing down on Brady, calls the fumble. Beaker dives on the ball. Charles Woodson came on a corner blitz and he rocked his former Michigan teammate, the guy who lockered only 2 stalls away from him in Ann Arbor, and knocked the ball away. Just got to ask you, man, was it a fumble? All right, that was pretty awkward. So I guess we'll kind of let's move get on to into the something present. else. Yeah, we'll get into the present. Yeah. 어쨌든 이 선수가 대학 시절부터 투웨이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주 포지션이 코너백이었고 가끔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도 뛰는 그런 선수였는데 1997년에 미시건의 무패 우승을 견인하면서 내셔널 챔피언십까지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게 됐는데 역대 유일의 수비 하이즈먼 위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로 치면 뭐랄까요? 불펜 투수가 뭐 사이영상을 받는 거? 그 그런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좀 난이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해 하이즈먼 투표 2위 수상자가 누구였냐? 페이튼 매닝이었어요. 그만큼 이 선수가 이제 그해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 선수는 이미 컬리지 풋볼 명예 전당에는 헌액이 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프로풋볼 명예 전당에도 헌액이 되게 됐는데요. 프로에서는 이제 1998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4번으로 오클랜드에 지명이 됐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오클랜드 레이더스에서 9시즌을 뛰었습니다. 이후에 그린베이 패커스로 건너가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뛰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또 에런 로저스와 함께 우승을 한 차례 만들어냈었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와서 이때는 또 세이프티로 뛰었습니다. 포지션을 바꾸면서까지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이제 다재다능한 선수였고, 뭐 통산 250경기가 넘게 출장을 하면서도 뭐 65개 인터셉션, 뭐 180개 이상의 패스 굴절, 뭐 30개 이상의 펌블 유도 등을 만들어내는 등
뭐 수비적인 어떤 기록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이제 커리어를 남겼습니다. 예, 이 선수 데뷔 시즌이었던 1998년에 이제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또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고요. 9번의 프로볼 그리고 4번의 퍼스트팀 올 프로 그리고 4번의 세컨팀 올 프로에 선정이 될 만큼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또 올 디케이드 팀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던 선수인데요. 뭐 어찌됐든 이제 찰스 우드슨 선수도 수비로서 대학 시절에 받았던 어떤 기대를 또 프로에 와서 또 그대로 보여줬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켈빈 존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디트로이트라는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좀 우승도 못했고 좀 이렇게 빛을 많이 못 봤지만 이렇게 명예전당에 입성되면서 그게 조금 이제 위안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우드슨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브래디 그 판정이 조금 이제 자기들에게 잘 풀렸다면 뭐 그 해에 어쩌면 우승을 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 이후에도 더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때 좀 막힌 게 분명히 두고두고 좀 한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런데 또 이번에 명예전당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그때 아픔이 좀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된 기념으로 한 번 더 브래드에게 좀 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뭐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찰스 우드슨 선수까지 이번에 명예전당에 헌액된 8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길기도 길었는데 그만큼 이 준비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둘에게도 좀 옛날 풋볼 선수들에 대한 또 옛날 풋볼 역사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사실 이제 이름만 봤을 때는 좀 잘 모르겠다 좀 기억이 안 나는 선수다 했지만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 NFL 리그 역사에 굵게 새겨질 만한 다들 업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된 거고 그래서 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1 명예전당 헌액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1주차 프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